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6학년 1학기 5단원 원의 넓이 그 첫 번째 시간 원주율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와 비율에서 비율을 배웠었죠. 자, 원주율이라는 것은요. 원주를 먼저 알았을 때요. 자, 원주를 알고 있을 때 여기다가 지름을 나눠주는 게 원주율이에요. 즉 우리가 원의 둘레의 길이를 정해지는 그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이 바로 지름이 되거든요. 어떤 원이든 간에 지름은 다 있어요. 그죠? 지름이나 반지름은 다 있는데 이 지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주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원주가 커지겠죠. 지름이 커지면 원주도 같이 커져요. 원주라는 게 원의 둘레이기 때문에 원의 둘레 또는 원주의 길이라고 하고 또 원의 둘레를 원둘레라고도 한다고 했는데 그냥 요렇게 요 겉에 있는 이 동그란 원의 겉에 있는 요 길이를 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원주거든요. 자, 이게 원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원 안에는 원의 중심이 있고요. 이 중심을 지나서 그 원주의 한 둘레에서 중심을 지나서 다른 원의 둘레 한 점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이 거리를 원의 지름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름이 길어진다면 이 지름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럼 원의 둘레도 이렇게 커져야 되겠죠. 조금 더 커져야 되겠네요.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조금 더 커져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바깥에 있는 둘레의 길이도 커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원주는요. 지름에 대하여 겉에 있는 둘레가 얼만큼 커지는지 적어지는지를 구하는 게 바로 원주율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지름에 대하여 그러면 지름분의 원주 지름분의 원주가 바로 원주율이에요. 자,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원주율. 자, 지름분의 원주가 원주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원주율은요. 원이 크던 작던 간에 항상 동일해요. 원주율이라는 것은요. 항상 동일합니다. 지름이 커지면 원주가 커지는 거지 원주율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원이더라도요. 원주에서 지름을 나누어 주면 항상 동일한 값이 나와요. 자, 그게 바로 원주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주율의 값은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이 원주는요, 이 원 안에 이 원이 있고 원 바깥의 둘레를 원주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지름이 있는데 지름을 반으로 쪼갠 것이 뭘까요? 원의 반지름이겠죠. 지름을 반으로 잘랐으니까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름의 중심이 되는 곳, 이 지름은요 반드시 원의 요것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요게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 자, 그래서 지름이 되려면요. 반드시 원의 중심을 거쳐야 하고요. 반지름도 원의 중심에서 원주의 혹은 원둘레의 어느 한 점까지 원의 중심에서 원둘레의 어느 한 점까지 이르는 요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해요. 원의 반지름.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설명해드렸듯이 원주와 지름의 관계는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는 일정하다고 했어요. 지름이 커질수록 원주는 커지지만 그 크기와 상관없이 원주율은 일정해요. 그래서 이 비의 값을 원주율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원주에서 지름을 나누면 원주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실을 가지고 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병이나 컵이나 바닥에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는 물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실로 그 둘레를 한번 쭉 이렇게 감싸 보세요. 예를 들어서 컵이 이렇게 있다. 이런 컵이 있으면요. 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실을 가지고 와서 요 둘레를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 보세요. 감싸 보신 다음에 컵을 쏙 빼시고요. 그럼 여기 실만 남잖아요. 실을 다시 이렇게 풀러보세요. 일자로. 풀러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게 바로 원주가 되거든요. 얘가 원주예요. 원주. 자, 그리고 처음에 쟀던 이 컵 있죠. 이 컵 바닥의 중심부터
여기 원의 한 점까지 아니면 이 컵 끝쪽부터 요 끝까지 원의 지름을 한번 구해보세요. 원의 지름. 자, 그래서 원주를 구하고 원주의 여기 길이를 구하고 자를 대고 여기 지름을 구해서 이 원주에서 지름을 한번 나눠보세요. 뭐가 나오냐. 자, 여러분 자가 1mm 단위로 재어 있기 때문에 약간 미리와 미리 사이에 돼 있으면 정확하게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수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무수히 많은 것들을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컵 하나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엄청 많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뭐 실을 이용했던 뭐 줄자를 이용했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원주에서 여기 지름을 나눠봤어요. 계속 엄청 많은 도구를 가지고 원주에서 지름을 나눠봤더니 동일하게 3.14, 1592, 6535, 897 나눠 떨어지지 않고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같이 끝없이 이어졌다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자, 이상하다. 원의 크기가 지름이 커지면 원의 크기도 커지는데 그러면 원주는 길어져. 그런데 이상하게 원주에서 지름을 나누면 변하지가 않네. 값이 동일하네. 그래서 원주율, 즉 원주에서 지름을 나눴을 때 나오는 이 b의 값을 구하게 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원주율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1.14, 3.14, 1592, 6535, 897 읽기도 힘들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다 외우라고 하면 외울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반올림을 하는데요. 반올림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소수점 뒤에 자리 숫자 중에서 1이라는 게 있어요. 1은 버렸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1 밑으로 다 버려버리자. 그렇게 생각해서 반올림을 한 거예요. 1에서 반올림을 한다.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더니 3.14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3.14로 웬만하면 약속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3.14로. 자, 그런데 3.14로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이 자꾸 틀려요. 왜냐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오고 복잡하니까 이거 너무 숫자가 너무 또 이것도 계산하기 힘든가 싶어서 또 3.1로도 계산을 하고 아니면 3으로도 계산을 하고 아니면 이거 분수값으로 고쳐서 3과 7분의 1로도 계산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문제마다 주어져 있을 거예요. 원주율을 3으로 하시오, 원주율을 3.1, 원주율은 3.14, 원주율을 3과 7분의 1로 계산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한 귀퉁이에 뭐라고 어떤 것을 원주율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다 문제마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 자연스럽게 원주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원주율을 알면 지름을 가지고 원주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컵을 실로 이렇게 밑에를 다 둘러싸가지고 일일이 실을 빼서 길이를 재는 것이 아니고 이 컵의 지름은 구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 컵의 지름을 구해서 지름에다가 원주율 얘네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나를 곱하면 원주가 나온다 라는 것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원주율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은 원주다. 그리고 원주율은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 그 값은 3.14 정도 되는데 이것을 3.1이나 3이나 3과 7분의 1로도 나타내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